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은 오늘의 상승분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중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다음 테마주를 찾기에 분주한 가운데 최근에 시장에서 다소 소외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 공개 IPO 시장인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자, 신선식품 업체인 마켓컬리가 어제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기업 공개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컬리는 지난해 총 거래액 2조 원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65%나 성장한 수치죠. 가입 고객 수 또한 전년 대비 43%나 증가했는데요.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지속 성장의 동력이 될 물류시설 확충, 대규모 개발자 채용, 데이터 역량 강화 등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했었죠. 지난해 3월 김포 물류센터를 추가 가동함으로써 주문 처리량을 2.3배나 늘리고 샛별 배송 가능 지역 또한 수도권에서 충청, 대구, 부산, 울산으로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투자에 마켓컬리는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장이 테슬라 요건으로 국내 이커머스 1호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요건이란 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010년에 나스닥 상장 후 날개를 단 테슬라처럼 한국판 테슬라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인 기업이 성장성을 인정받으면 적자가 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인데요. 컬리는 지난해까지 누적 영업 적자가 5천억 원에 달해서 원래 기준대로라면 상장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지난해 유니콘 기업 특례 요건을 신설하면서 가능해졌죠. 앞서 소카라는 기업이 역시 지난해 1월가 이 같은 요건을 내세워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상장 제도를 신설해 이른바 뉴 이코노미들의 증시 입성길에 물꼬를 터준 것이죠. 시장 관계자는 최근 냉각된 공모주 시장에서 두 회사의 상장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두 회사의 코스피 상장 입성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IPO 시장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환경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기업 가치 평가 불만족 및 어려운 흥행 등으로 인해서 상장 철회가 분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5월까지 합병 기업을 찾기 위한 스펙주 이외에는 공모주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이 전무한 상황인데요. 상장을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깐깐한 심사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부진해서 상장을 철회한 기업들도 있고요. 또 아예 예비 심사 자체에서 상장 철회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미 상장 작업에 나선 경우에는 거래소의 깐깐해진 심사로 인해서 일정이 지연됐고요. 또 테림페이퍼와 대명 에너지의 경우에는 심사 승인까지 76일, 71일 이렇게 각각 걸렸습니다. 네, 투자 업계에서는 컬리가 작년 말부터 상장을 준비해온 만큼 이르면 오는 6월, 7월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비 심사에는 최소 45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컬리는 3분기에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상 공모가는 9만 원에서 13만 원이고요. 시총이 4조 원대에서 6조 원대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컬리의 목표 시가총액이 6조 원 이상, 또 공모 규모는 1조 원 안팎이 될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상장 전에 지분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4조 원의 몸값을 인정받았죠.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자금 회수를 돕기 위해선 컬리 입장에선 6조 원 이상의 몸값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컬리에는 적자 문제가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죠. 꼭 해결해야 될 축제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마켓컬리의 영업 적자는 2018년 337억 원에서 2019년에는 1,012억 원, 또 2022년에는 1,162억 원에 이어서 2021년에도 계속적인 적자 증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속된 투자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고 관리 비용 증가 때문인데요. 이 쿠팡이 가파른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한 이유도 영업 손실 증가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이 증가가 된다고 하면 현재 현금 흐름을 언제 창출할 수 있을지 또 실적을 추정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실적 추정이 안 되면 기업 가치 산정도 어렵겠죠.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영업 적자 상태는 상장 시 밸류에이션 훼손이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익성 제고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켓컬리가 어제 상장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게 되면서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이슈 분석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이슈 브리핑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슈 분석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분석을 해볼 텐데요. 국내 최정상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메리츠증권의 강남센터 황혜수 차장 오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컬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공식적인 IPO 일정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요. 현재까지 전해진 시기 그리고 희망 공모가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요즘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상반기 IPO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늦어도 3분기 이내, 즉 6월이나 7월 사이에서는 코스피에 상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모가의 범위를 9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수준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상 공모가가 9만 원에서 13만 원이라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4조 원대 후반에서 6조 원대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켓컬리에서 제시한 그 기업 가치는 7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IPO 공모가가 정해지는 그 동안에 프로세스를 살펴봤을 때 통상 한 20%에서 3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공모가가 정해지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공모가 기준으로는 약 9만 원 후반대에서 10만 원 초반대, 즉 시총이 한 5조에서 6조 원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상되는 시총의 규모와 또 공모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글로벌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끝으로 IPO 시장이 다소 얼어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컬리의 경우에도 연초에 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지, 예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다소 좀 지연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상장 이후에 김슬아 대표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함께 분석 좀 도와주시죠. 그렇습니다. 우선 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콘 기업 특례 요건을 통해서 국내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그 컬리 같은 경우 지난해까지 영업 적자가 5천억이 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지만,
그 유니콘 기업 특례 요건이 신설이 되면서 이에 따른 그 특례 상장이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창업자 김슬아 대표 지분가치는 상장 후에 지분율 기준으로 약 그 5% 후반대로 낮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는 지난해 기준 약 6.67%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 추가적인 투자를 받으면서 지분이 5% 후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컬리 같은 경우는 FI들, 즉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이 지분을 3년 정도 보유해서 기간을 설정하면서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라고 밝혀왔는데요. 상장 이후에 그런 그 보유해서 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런 그 낮은 지분을 통한 그 경영권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짚어봤고요. 이 컬리가 상장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기업들의 적자에 대한 내용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컬리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이라고 불리는 특례 상장으로 준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적자 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하면서 봐야 될까요? 마켓컬리 상장 얘기가 나온 것은 이제 지난해 그 쿠팡의 나스닥 상장 이후에 어떤 그 이커머스 업체들의 그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해야 되는가에 따른 그 이슈가 있었는데요. 쿠팡이 물론 지금은 많이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지만 그때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컬리 역시 이런 그때 그 성장성이라든지 기업 가치 평가를 굉장히 높게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성장성에 대한 그 지속성 여부가 이런 이커머스 쪽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그 최근에 이런 시장 경쟁이 굉장히 격화된 상황에서 컬리의 어떤 그 독보적인 그 브랜드 가치라든지 성장성의 그 동력이 계속해서 장기화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투자하실 때는 물론 적자 기업이지만 성장성을 그 가치를 평가받고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성의 훼손이 되지 않는지를 항상 유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흑자 전환 시기를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지 역시도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인 성장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켓컬리가 상장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또 부각을 받고 있죠. 컬리에 이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고요. 또 해당 기업의 투자를 결정한 회사들도 급등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관련주들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투자 전략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지분 투자 업체라든지 그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의 주가 역시 어떤 컬리의 상장 이슈가 나올 때마다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났었던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그 마켓컬리의 2.4%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SK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3.6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 지분 가치가 부각됐었던 업체인데 이제는 상장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공모가가 정해졌을 때 다시 한번 조금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중 그 신선식품의 저온 유통에 사용되는 드라이 아이스를 공급하는 태경 케미칼 역시 그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이러한 그 신선식품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가도 역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주가가 선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마켓컬리의 그 공모가 산정 때 한 번 더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상장이 이루어졌을 때는 오히려 어떤 그 이벤트가 해소되는 거에 따른 매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같은 동종업종에서 역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오아시스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아시스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켓컬리의 밸류에이션이 높게 산정이 되고 상장 이후 흥행이 성공하게 된다면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조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은 선반영을 하고 있고 이후에는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탑픽 종목으로 지어소프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연이은 줄 상장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컬리에 이어서 오아시스 마켓 그리고 쓱닷컴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 오아시스 마켓 경우에는 컬리와 달리 흑자 기업이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이은 이커머스 업체들의 상장 그리고 그 이후의 주가 전망들 어떻게 분석을 하실까요? 우선 그 이커머스 업체들은 말씀해주신 대로 아직까지 흑자 전환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물론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 외형적인 성장성 그리고 누적 거래액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느냐가 주가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말씀해주신 3사 중에 그 가장 흑자 기업으로서의 그런 실적적인 메리트가 있는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현재 예상 기업 가치가 약 1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신선식품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쪽에서의 어떤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지 실적보다는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큰 그 시가총액을 기대하고 있는 그 SSG닷컴, 쓱닷컴 같은 경우는 약 8에서 10조 원 정도까지의 그 기업 가치를 노리고 있는데요. 쓱닷컴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신세계그룹과 네이버와 같이 그 최근에 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이커머스의 강자로 떠오르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어떤 그 쓱닷컴의 그 흥행이 약간은 더 흥행 성공이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3사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커머스 업체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외형 성장과 그다음에 지속적인 성장성 또한 그 누적 거래액이 가장 큰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켓컬리의 예비 심사 청구 소식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IPO 종목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황희수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키워드 식스센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키워드 6가지와 특징주 6가지 또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베스팅 코리아의 민푸름 전문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한마디와 함께 오늘 주목을 하셨던 키포인트들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시장은 사실 저는 조금 기대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미증시가 어디까지 상승을 했는지 지켜봤을 때 나스닥 선물 시장이 15,000포인트를 찍으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아주 시원한 흐름 보여주겠구나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좀 강세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관망세가 좀 전체적으로 지쳤던 것 같아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이제 5차 회담을 앞두면서 기대감이 형성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이제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도 또한 우려가 이제 완화되면서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관망세가 짙은지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 수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합세를 보였거든요. 우리 시장에서는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원하게 좀 반등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이번 주에 미국의 지표 발표가 꽤 있습니다.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고요. 내일 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에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 같은 날에는 이제 고용보고서와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 지수 하나하나가 사실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관망세가 짙은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장이 저는 진짜 좋은 흐름일 거라 예상을 했던 게 나스닥 선물 지수가 그렇게 올라가면서 기술주들 특히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던 반도체 관련 2차 전지가 또 요새 좋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많이 강세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IT랑 반도체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제약이랑 이제 기타 서비스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가 조금 이제 평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원자재나 어떤 에너지 관련주들 이제 이 사이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수혜를 받던 섹터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만 뭐 사료나 뭐 비료, 뭐 이제 원전 이런 쪽이 그래서 재료가 소진이 되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직은 이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협상이 계속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할 거라는 기대감은 조성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뭐 호재가 터진 건 아직은 없습니다. 결국엔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원자재 관련주들 이렇게 좀 오늘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장 키포인트가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장품 쪽이 이제 최근에 리오프닝하고 엮이면서 좀 이렇게 주목을 조금씩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전일에 이제 좀 그런 전망이 나타났어요. 중국에 이제 6월 18일 쇼핑 페스티벌이 크게 있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면세 수요가 5월 전후로 나타날 거다. 결국엔 화장품 매출의 대부분은 중국 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한한령 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 제품이 거의 수출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특히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그 오전에 이제 48,000달러를 돌파를 했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역시나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이제 좋은 모습, 좀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저번 주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이제 메타버스 로봇을 언급을 하면서 메타버스 언급하면 당연히 NFT, P2E, 가상화폐, 암호화폐까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덩달아 더 큰 상승폭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도 반도체와 이제 같이 좀 작년부터 조정폭이 생각보다 좀 길었어요. 그 주가라기보다는 생각보다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는데 아직도 반등을 했다,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은 있죠. 하지만 시장이 조금씩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것을 참고로 한다면 2차 전지 시장은 지금부터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위증시 같은 경우에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저는 이게 최소 한 몇 달 정도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기대했던 것만큼은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그에 따라서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2차 전지주들에 대한 관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키워드로 분석을 해볼 차례입니다. 시장에서 주목하셨던 6가지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키워드 식스센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품을 꼽아주셨는데요. 2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소식으로 전해주셨죠. 가상화폐는 어제도 확인이 되고 있는 키워드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이슈 주목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시멘트주들의 급등 보셨을 것 같습니다. 수급대란 우려로 시멘트 종목들 급등 양상 나타내고 있고 또 2차 전지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수급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인데요. 테슬라 주가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급등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5G 규제 완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 하나죠. 차기 정부에 있어서 기대가 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정부가 대마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산업용 대마가 합법화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면서 관련주들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특징주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요. 화장품 쪽에서는
네이처셀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가상화폐 쪽에서 다날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또 시멘트 업종에서는 고려시멘트를 꼽아주시고요. 2차 전지 업종 안에서 LNF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 5G와 관련해서는 서지 시스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우리바이오를 정부 재배단지 조성 소식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6가지 특징주 중에서 3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3가지는요. 오늘 다날과 LNF 그리고 서진 시스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6가지 키워드와 6가지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3가지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지금 다날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서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 6%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계속 고려해봐도 좋을까요? 아니면 스톱일까요? 네, 저는 다날이 언제쯤 기지개를 켤까를 지속해서 째려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날이 굉장히 재료가 많습니다. 이제 핀테크, 기본 핀테크를 떠나서 지금 자회사로 갖고 있는 회사가 엔터테인먼트도 있고요. 핀테크는 당연히 있고 F&B 등등 있는데 다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인터넷이나 어떤 오프라인, 온라인을 떠나서 결제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중국의 텐센트 그룹의 그 위챗에도 이제 결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진출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다날이 싸이월드 이슈로 굉장히 뜨거웠죠. 작년부터 해서 싸이월드가 재개한다는 소식만 있으면 그냥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싸이월드가 또 다음 달 2월 달에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오픈 예정이라고 했던 지가 한 3-4번은 됐었어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연기가 되는 모습에 이제 실망감에 다시 조금 조정이 오고 하는 폭이 있었지만 실제 싸이월드가 오픈을 하고 그게 매출로 연결이 됐을 때는 그 주가 상승은 아주 저는 어마무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싸이월드가 오픈 예정을 떠나서 지금 도토리 있잖아요. 그 도토리를 암호화폐로 정식 암호화폐로 출시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없이 메타버스나 NFT를 말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이제 다날의 이제 대표적인 싸이월드 자체가 저는 메타버스의 시초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90년대 우리가 아주 10년 전부터 싸이월드라는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개개인의 어떤 이 컨텐츠를 만드는 그 SNS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싸이월드가 열리고 그리고 이 도토리를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주 소비층이 30-40대 경제력이 조금 있는 30-40대인 점을 고려한다면 저는 매출이 이제 다른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뛰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미 다날은 페이코인이라는 이제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 중에 하나인 이제 다날 핀테크가 보유하고 있는 페이코인 운영사죠. 페이코인이 이번에 이제 영향력을 글로벌로 좀 넓히겠다라는 이제 그 목표를 세우면서 금융투자본부도 신설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날이 덱스터와 이제 MOU를 맺었는데요. 결국에는 메타버스를 하겠다라는 MOU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암호화폐랑 NFT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싸이월드에서는 NFT가 저는 충분히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순히 우리는 싸이월드 재오픈이라고 보지만 여기에서 도토리라는 암호화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탄생할 수 있는 컨텐츠인 NFT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이 전망을 굉장히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신고가로 잡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도 충분하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LNF입니다. LNF가 2차 전지 관련주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소재이고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 관련주입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전기차 섹터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워낙에 지금 조정 국면이 깊고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한 저가 매수의 기회, 아주 고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싼 주식의 지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극재 신공장을 이제
시범 생산을 돌입하는 건데 지금 대구에 이제 새로운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대구에 새로운 공장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이 출하 물량보다 2배 이상이 늘어난다는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로 이제 국내 전기차 등록률이 1%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전기차가 지금 이렇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가 시작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서 매출의 실적이 증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LNF도 저는 고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날과 LNF 이렇게 두 가지는 다 고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다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민프롬 전문가님도 이 싸이월드 세대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종목 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한 종목 더 남아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가지고 나오셨는데 서진 시스템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서진 시스템 고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특징주가 3개 종목 다 고를 제가 고할 만한 종목으로 편성을 좀 해봤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이제 2차 전지와 이제 메타버스 관련 암호화폐, 그 다음에 이 5G, 이 세 섹터들의 공통점이 좀 긴 조정 국면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가 아주 좋은 지금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진 시스템이 이 5G 중에서도 좀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 이유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지금 그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6,061억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580억 원으로 10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순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새 정부를 출범을 하면서 통신산업적으로도 육성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기 시작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또 메타버스 얘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 메타버스를 육성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를 했죠. 메타버스가 사실 이제 성장을 하려면 5G가 기본 토대가 돼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통신망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 콘텐츠가 따라갈 수가 구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보다 먼저 5G 통신망,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받쳐져야지 메타버스든 NFT든 암호화폐든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G는 저는 지금부터 이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이슈가 SKT와 이제 KT, LG U+가 이제 400억짜리 공동 펀드를 조성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결국에 ESG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치를 반영시키는 기업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고 또 시장이 좋아하는 이런 흐름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통신사들이 공동 펀드를 이제 조성을 했다는 것은 이제 이 경영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고요. 저는 이 윤석열 당선인의 그 정책 기대감 플러스 해서 이제는 5G가 이제는 좀 숨통을 트여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 조금 그러한 불안감이 있어요. 지금 CB 물량이 꽤 있거든요. 지금 올해 들어서 서진 시스템이 21%가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코스닥 지수가 한 11% 정도 빠졌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죠. 이게 결국에는 이 CB 물량 때문이 걱정이 되는 건데 이제 작년에 이제 서진 시스템이 발행한 CB가 2천억 규모고요. 그 중에서 900억 정도가 전황 청구가 가능하고 이제 남은 1,100억 정도가 이제 이번에 22일, 25일에 이제 천안 청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대규모 물량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이 CB 전환가가 47,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서진 시스템 주가는 36,000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 전환을 해도 손해기 때문에 저는 이 물량이 좀 묶여있지 않을까.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적어도 이 CB 전환가인 47,000원까지는 충분한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서진 시스템의 뭐라 해야 될까요? 시장이 풀릴 수 있는 좀 잠재적인 불안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5G에서도 서진 시스템의 지금 고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좀 기간을 끌었었던 이런 5G 종목입니다. 이제 메타버스 산업과 그리고 차기 정부의 육성 기대감과 엮이면서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시고요. 오늘은 세 종목 다 고를 외쳐주셨습니다. 자, 오늘 민프롬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0.40%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2740.55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2754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오전장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했었죠. 장중에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가면서 다시 좀 힘을 내주었고요. 2740선 이쯤에서 오늘 장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기관들이 매수를 해줍니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국내 시장에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3,116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41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반면에 3,256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반등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0.57% 강세 보여주면서 7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신히 7만 원을 회복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1.03% 강세 보이면서 44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이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69% 강세 보여주면서 12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1% 정도에 가까운 상승세 33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61% 강세 보여지면서 82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상승불 다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64,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역시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0.95% 상승한 10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현대차 0.86%, 삼성 SDI가 1.69%나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LG화학은 0.19% 상승합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코스닥은 좀 더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1.12% 상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 보이다가 어제 잠깐 주춤했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에는 그다지 강한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오후장으로 갈수록 좀 더 강한 모습 가져가고 있죠. 탄력이 좋아지면서 937.53포인트까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이 767억 원, 외국인이 1,48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줍니다. 개인들은 1,93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오늘 1위부터 한 1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고 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 BM 1.87%, 2.24% 강한 모습. LNF가 그중에서도 4.90%나 상승합니다. 20만 7,600원이고 오늘 특징주로도 많이 언급을 해주고 계시죠. 펄어비스 0.50% 상승, 카카오게임즈가 5%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8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첨보가 5.75%로 가장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44%, 위메이드 1.10% 보여지고 있고요. HAB 0.84%, CJENM은 0.55%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잠시 주춤하는 것 같다가도요, 또 마지막에 되면서 다시 탄력이 좀 더해지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서의 이슈와 특징주들 어떤 걸 보셨는지 이정수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었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왔습니다.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셨는지 특징 정리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잘 보셨어요.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사주고 기관들도 지금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번 주는 변곡점이라 그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변곡점은 위로 방향을 계속 틀 거냐 아니면 하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거냐 그럴 수 있는 이제 기점을 변곡점. 그래서 위로든 아래로든 한번 강하게 움직이는 자리인데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 급등하거나 폭락하거나 그런 식의 변동성이 심한 변곡점은 아닌 것 같고 변동성이 안 나오더라도 밑으로 흐를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위험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뭐 빠져봤자 뭐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근데 그게 아직은 빠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어제 이제 소통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래요. 어쨌든 뭐 이번 주까지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던 애들은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하는 부분도 다 마무리가 될 거고, 주주총회도 이번 주 내에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거고, 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변곡점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출렁거릴 수는 있었겠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빠져야지 그렇게 나오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안 빠지고 고가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다우존스도 살짝 돌파를 했고 나스닥도 돌파를 했고 뭐 반도체 지수도 양호하고 오늘 일본 시장도 잘 버티고 중국 시장도 뭐 별로 빠진 게 없죠. 지금 뭐 중국 뭐 상하이도 뭐 코로나 때문에 도시를 뭐 봉쇄한다 이슈는 있었는데 많이 안 빠져요. 홍콩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에서는 시장이 빠지기보다는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우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2,800 쪽으로 이거는 가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니까 아까도 봤지만 지금 코스닥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사주죠. 뭐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판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관들이 사주고 있고 뭐 한쪽에서 사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괜찮으니까 2,800 올라가는 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 2,800 올라가는 건 하루 만에도 갑니다. 뭐 60포인트 올라가는 게 뭐 어렵지도 않은데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 뭐 하루 뭐 이틀, 3일, 뭐 일주일 만에도 바닥에서 뭐 3,000짜리 여기가 3,050인가 3,050에서 3,200, 150포인트 올라가는데 2주면 올라갔어요. 그래서 150포인트 올라가게 되면은 2,900인데 2,900까지 올라가는데 2주면 간다는 얘기예요. 갈 생각이 있으면. 2,800 갈 생각이 있으면 하루 만에도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건 뭐 걔네들의 생각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시장이 급등을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고 있고, 종목들도 보면은 진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돌아다니면서 급등이 나오죠. 종목별로 막 갑자기 오늘도 이제 뭐 대마초, 그러니까 그 대마 관련주들 그쪽 관련주들이 오늘도 움직였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도 은근히 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통신장비주들도 좀 강한 흐름이 나왔고, 화장품주도 좀 강한 흐름이 나왔고, 뭐 하여튼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움직이는 흐름들이 계속 보여주는데, 이 흐름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인수위에서 뭐 한다 이 얘기가 지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다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니까 진짜 그 얘기를 믿고 장기 투자하겠다. 요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인수위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그게 시세를 주잖아요. 그때 팔아먹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제가 신한수에서 계속 얘기를 미리미리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을 저점에 매수해서 박스권 매매에 또 그게 꽂히니까 저점 매수했다가 올라올 때 팔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계속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되는데, 장중에서도 그 인수위원회에서 그 반도체에 대해서 뭐 세제 혜택을 주고 뭐 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장중에 SF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제주 반도체라든지 장중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침에 갑자기 확 올라오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서도 회원들이 물어보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지면 뭐하라? 다시 또 바닥에 또 주워 담고 또 올라오면 또 팔고 계속
계속 지금은 그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수가 2,800을 일단은 안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볼 때까지. 1차 목표치는 2,800인데 2,900에서 2,950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은 먹을 폭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고, 이게 천천히 올라가면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시장의 흐름이 한 3주 정도만 진행이 되면 돈 다 법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월 달에서 매매했던 뭐 아침 방송에 줬던 뭐 표역 종목뿐만 아니라 아침에서 얘기했었던 모든 종목들이 이미 벌써 다 수익으로 돌아섰습니다. 다 돌아섰어요, 지금. 이미 벌써 수익으로 다 돌아서서 수익이 지금 되게 많이 났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만큼 지금 장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관점에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그냥 들고 있기에는 지금 별로예요. 그냥 들고 있다가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물론 계속 가는 애들도 있죠. 지금 장은 이제 차별화 장세도 이어지고, 순환매 장세도 이어지니까, 그래서 계속 가는 애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고 팔고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체감이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내일도 이어질 것 같고요. 어쨌든 백목점에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트는 것 같으니까 내일도 열심히 여러분들 돈 버시면 될 것 같아요. 장이 아템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바이오. 자, 우리바이오. 이제 대마 관련주 쪽은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였던 쪽인데요. 우리바이오.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상한가를 갔는데, 원래 이제 그 대마 관련 쪽으로 이제 오성첨단 소재가 있었는데 지금 안 좋은 악재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죠. 다른 애들이 움직였어요. 뭐 이거 말고도 뭐 마이더스 AI인가? 마이더스 AI. 이것도 이제 대마 관련주로 움직였는데, 근데 차트가 이게 박살이 났다가 이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오늘 대마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움직였지만, 저는 이 대마 관련주 쪽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 말씀 좀 드릴게요. 왜냐면은 아직 그 테마가 정확하게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미흡해서 너무 지금 급등을 했고, 오랜만에 갑자기 움직여서. 그래서 정부 산업용 대마 재배단지 조성 검토 소식 때문에 정말 오늘 처음으로 갑자기 관련주들이 이쪽 저쪽 튀어나오면서 급등을 하면서 움직였는데, 올라갈 때 쫓아가는 부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반면에 오히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셀티론부터 한미약품, 뭐 녹십자홀딩스, 녹십지, MS, 지금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제약바이오주의 그 차트 모양들이 일단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강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쪽에서 이제 뭐 대마초 관련주 쪽으로 같이 엮여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대마 관련주 해가지고 그냥 이걸 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거는 우리바이오는 그래도 바이오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축하드리면서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바이오는.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도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소비주 관련주 쪽이죠. 2분기 지금 뭐 중국 외부 변수 해소 기대감에 상승했다 그러는데, 솔직히 이게 뭐 외부 변수 해소 기대감? 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 움직일 때가 됐으니까 소비주들도, 그래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 것 같고, 뭐 중국 쪽에서는 아직 아닌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단 진전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뭐 중국 쪽에 뭐 기사를 보니까 6월 18일 날에 쇼핑 페스티벌을 대비한 면세 수요가 뭐 5월 전후로 나타날 것이며, 뭐 2분기를 전환점으로 중국의 외부 변수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 그러는데, 그냥 붙이는 거예요, 기사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기사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붙여갖고 그냥 움직이고 싶으니까 올라오고 싶어갖고 지금 양봉 나고 거래 실린 것 같은데, 화장품 관련주들도 하루 이틀 내에서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매매 정도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진단키트 관련주 쪽인데 엑세스바이오가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요 며칠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이게 올라오면 뭐 하면 돼요? 팔아주면 되죠. 계속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조정받으면 다시 또 사면 되고, 올라오면 또 팔면 되고. 그래서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 봐봐요 한번. 이게 여기서 끝날 거냐? 안 끝나요. 조정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크게 가겠죠. 어느 순간에는 크게 가겠지만 욕심내지 말고 계속 매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오늘 뭐 흐름들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제약주, 뭐 화장품, 소비주 이쪽 애들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그래서 시장 점수는 85점,
우, 그다음에 매수 포인트는 90점 수입니다. 종목도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0목점에서 우상방으로 트는 것 같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아까 엑세스바이오 보셨죠? 바닥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약바이오들도 이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뭐 의료기기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어쨌든 매수 포인트 90점 수고요. 자, 소비주 80점 우 평가하도록 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유튜브 방송에서 더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에 대한 분석해 주셨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소통 방송을 통해서 더 자세히 해주신다고 합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의 한수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